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하는 엄마 펭귄 수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채널 이름을 펭귄 수학으로 했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사실 좀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4세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5세인데요. 이 아이랑 같이 자연관찰책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동물들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펭귄이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다 같이 단체 생활을 그렇게 진짜 하는구나. 알을 품을 때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단체 생활을 같이 정말 하는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되게 뒤뚱뒤뚱 어디를 가는 거를 보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나 목표가 있을 때 그렇게 천천히 뒤뚱뒤뚱 거리면서 결국엔 끝까지 다 간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로 치면 한 30년, 그리고 강사 경력으로 치면 15년, 그런데 제가 했던 수학이 단기간에 인풋을 줬다고 아웃풋이 팍 나오고, 또 저도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수학 공부를 해서 재밌었다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막 머리 쥐어뜯고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다음 다시 울면서 책 집어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서, 아, 나 진짜 재능이 없어, 그만둘까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 되게 뒤뚱뒤뚱거리면서 진짜 순탄하게 온 게 아니라 할까 말까, 이랬다 저랬다, 못했다 조금 나아졌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 와서 보니 내가 이만큼 성장이 있었구나, 이 모습이 너무 펭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수학 공부를 할 때 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저랑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만약에 내가 가진 이 능력이나 경력 같은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필요로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펭귄 수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펭귄 수학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펭귄 수학에서 무엇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할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운이 좋게도 대형 학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강남, 서초, 송파, 중계 이런 큰 학군에서 많이 같이 아이들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기로 넘어와서 광교, 영통, 또 동탄 이런 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많이 잘 친해지는 게 제 강사로서의 장점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잘 라포를 형성하는 선생님이다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1대1로 이 친구가 되게 좀 필요로 한 게 뭐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하려면 이 친구에게 바로 채워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일까 라는 것도 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좀,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뭐지? 매력이 다양한데? 하면서 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펭귄 수학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큰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모토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 만약에 가해라면 가해를 그만두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공부의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시대를 지나도 무조건 맞는 말이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제가 하는 수업에 의해서 공부법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어떤 학원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채워진 커리큘럼, 체계들을 잘 따라가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를 좋은 미덕이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것들, 선생님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풀이를 이렇게 푸는구나, 다른 방법은 풀 수 없을까? 나는 그럼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해서 결국엔 자기가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주는 것보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에는 학원이 더 이상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질문만 좀 받아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졸업시키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담아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이제 4세, 네, 그리고 한국 나이로 5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통 수학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놀이로 접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수학하는 엄마이니까 아이와 놀아주면서 유대를 쌓으면서도 아이가 어떻게 수학을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와 하는 일상 같은 것도 되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저는 고등학교 수학, 한국 고등학교 수학에 특화돼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좀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배우게 되면서 좀 폭넓게 수학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연령별로 어떻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지, 그리고 그 맥락이나 포인트의 중심을 잡기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다가가기 쉽고 명료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로는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새로운 걸 습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아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 아이가 컸을 때 외국 가서 같이 아이와 공부를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저는 좀 그거를 되게 옛날부터 로망을 갖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살아보고 싶고, 외국에 나가서 같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외국 수학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면서 제가 새로운 수학을 접할 때, 정말 모르는 수학을 접할 때 어떻게 공부해 나가고, 어떤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스스로 이거를 해 나가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똑같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유익해지고 도움이 되고, 저도 그러한 보람으로 좀 뿌듯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IB, SAT, AP, GRE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제가 공부할 것들 어떻게 할지 그런 스케줄도 짜보고 하는 걸로 다음 영상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아이와 함께하는 수학 영상이라든지, 또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고등부 수학 가르치는 일이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등수학에 대한 그런 요령이라든지 또 공부법 같은 것도 함께 남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